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자소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고3 학부모님이 계셔서 그 자소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자소서를 봤는데 너무 문장이 매끄러운 거예요. 이거 학생이 쓴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뭐라고 하지? 학생부를 봐야 될 것 같은 너무 너무 문장이 매끄러워서.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써놨던 멘트에 보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 그래요. 아이랑 같이 작성을 했든 어찌됐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된 상태에서 글을 썼겠죠. 문장이 너무 매끄러워요. 정말로 매끄러워. 이거 정말 고등학생이 썼는지 또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수려한 문장가가 그 내용을 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의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메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고민스러웠어요. 여기서 더 고치라고 할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그 자소서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자소서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 학부모님은 물론 이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소서는 정말 학생이 이제 다 완성해서 보내오면 정말로 나름대로 몇 번씩 고치고 또 고쳐서 온 문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이제 이미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소서는 너무 잘 썼어요. 너무. 근데 냉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는 정말 끼똥찬 문장으로 끼똥차게 써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학부모님이 워낙 제 방송을 잘 듣고 계신 분이어서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 영상들을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말을 하진 않았는지, 예를 들어 정말 10번, 20번 더 고치라고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옳은 말이긴 한데 이게 안에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라는 의미였지, 안에 것을 100%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 50%만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이제 문장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게 또는 문장을 수려하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한 번에 쑥 읽히게, 정말로 한 번에 쑥 읽힐 만큼 너무 매끄러워요. 정말 참기름 발라놓은 느낌처럼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너무 잘 썼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학교생활 자소서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소서 내에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다 드러난 학생부여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문장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올 3월 초에 또 그 학부모님도 써놓은 멘트 보니까 제가 3월 달인가 통화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기억이 나요. 왜 무슨 과를 가겠다, 뭐 하겠다 한 기억이 나중에 나서 이 학생이 성적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기특하더라고요. 일단 성적을
매년이었나? 매년 어찌됐건 등급을 한 등급씩을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했던 뭐 1등급이나 2등급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자소서가 너무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아는 학부모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이 학부모님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어느 대학 지원해도 되냐고. 근데 그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이제 사실 자소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했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처럼 써 있다면 지원해도 됩니다.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너무 매끄럽게 쓰니까 이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아까처럼 학생이 썼나? 그리고 학생의 국어 성적이나 또는 관련된 어학과 관련한 어문과 관련한 언어하고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국어가 3등급이든 4등급이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마음에 들었다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뭐 옆으로 치워놓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끄집어내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을 하실 때 정말로 매끄러운 문장이면 더욱더 좋은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들 또는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또는 그런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100%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 보내주신 자소서로도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그걸로 인해서 떨어질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어느 면에서 빛나게 해준 건 맞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학업 역량이나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맞는 100% 충족한 거는 아니다. 너무 미끄럽다. 너무 매끄럽다. 너무 매끄러워서 정말 슬라이딩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음바닥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해드리면서 또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덕후 있잖아요. 역사학과 덕후. 그 아이가 한 몇 개월 전에 대표님 이만저만해서 뭔데 자소서를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끔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그 학생이 자소서를 봐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전체는 못 봐주고 원포인트는 봐줄게. 근데 원포인트라고 봐준다고 했지만 사실 또 보내온 거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또 그 학생 때문에 제가 학종 절대법칙이라는 또 책도 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어찌됐건 이제 연락을 가끔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일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소서를 써왔는데 예전에 자소서를 봤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자소서를 봤는데 오히려 학업 역량을 빛내주는 자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빛내주는 자소서가 아니라 그냥 뭐 자소서 썼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의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소서로 학교에서 뭐 1등도 했다 그랬나? 어쨌든 무슨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니네 학교 상을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소서를 한 번을 보내왔고 최근 2주 전인가? 한 10일 전쯤에 자소서를 보내왔는데 일주일 전이었나? 보내왔는데 제가
아니 난 눈에 안 들어와 네 거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눈에 안 들어오다니 자기는 이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돈 받고 컨설팅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말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친해진 것도 있고 또는 제대로 이제 봐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네 눈에 안 들어와. 너 왜 이걸 이렇게 썼어? 전개가. 아니 너무 자기적이잖아. 한 번은 자기적이어서 퇴짜. 두 번째는 아니 이게 뭐 이게 내가 네 거 읽으려면 야 일단 내 머릿속이 복잡해져. 아니 이러지 말고 자소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 그냥. 그리고 그것은 문장을 뭐 어마어마하게 잘 쓰라는 의미가 아니야. 대신 고민의 깊이는 있게끔 써야지. 그 네가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또 그러다가 실망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가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뭐 그냥 뭐 대충 대학 가려면 뭐 이렇게 써도 되지. 하지만 너가 지금 이제 재수하는 거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수하는 거라면 좀 뭔가 또 배운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자소서지 않냐? 그러면 너는 고3들하고 좀 달라야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몇 번 이렇게 오가다가 어제 그 자소서가 왔던 거예요. 어제 자소서가 와서 자소서를 어제는 못 보고 오늘 아침에 그 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자소서를 봤는데 자소서가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정말로 충만하게 잘 써 있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 서울대 내도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서울대 애들 거보다 잘 썼겠다. 아니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드릴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학생이 역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탐구심이 얼마나 뛰어난 우수한 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자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 그 학생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크게 달라졌냐? 문장도 너무 좋고요. 문장의 완성도죠. 완성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너가 활동한 건 알겠는데 그것이 수업 시간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올 수는 없니? 너의 사고를 너가 역사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그 역사가 그 수업 시간에서 끄집어내야 너의 역량이 빛나 보이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뿡 하니 생각이 떠올라서 뭐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야. 무슨 책을 찾아봤을 거고 뭐를 했었던 건 알겠어. 그렇게는 써져 있어. 근데 수업 시간에서 그거를 가져왔어야 너의 역량이 더 빛이 나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학생 아까 정말로 문장이 정말 잘 썼어요. 정말 그 문장을 20번이나 또는 10번 이상 읽어서 그렇게 고칠 수 있다면 글 실력 있는 겁니다. 어머님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역량이 있는 아이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문장을 고치기 전에 문장을 한 번에 쭉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100% 현재 학생이 하고 있는 학업 역량을 100% 끄집어낸 상태에서의 10번, 20번 읽어서 문장을 그렇게 고치라는 것이지 아이의 역량은 50% 빠지 안 나오고 글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매끄럽게 고쳤다 그러면 5, 60%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 것 아니에요. 이 파동이 그죠? 수준이.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 아이의 고민들을 100% 끄집어내라는 거죠. 100% 그거는 이제 결국은 아주 디테일한 아이하고의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학부모는 그 아이하고의 대화가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구성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너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하게 됐는데 이런 질문들이 오가게 되면 아이가 그냥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어떤 멘트를 꼭 해줘요. 아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등급도 상관없이 누구나가.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는 오 얘 봐라 이런 생각도 했어? 오 그래서 너는 뭐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뭔가 작은 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뭔가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본인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그래. 그러면 이것이 이 상태에서 넌 머물렀다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뇌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당장 그 기억과 매치가 돼서 책을 안 읽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기억 속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아이가 나중에 6개월 있다가든 1년 있다가든 관련된 책을 또 읽게 돼 있거든요. 읽었거나 또는 관심 있게 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이 뇌에서는. 나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뇌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것이 너가 앞으로 갈 학과나 네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상태를 좀 더 끄집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0%가 채워지면 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를 좀 완성해 보자. 이런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자소서가 방해물이 될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제가 또 이런 얘기해서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이 고쳤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면 아이가 이렇게 매년 1등급씩 올리는 것도 성과는 성과거든요. 그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업 역량까지 또 이번에 3학년 1학기 때 이게 학교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은 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학업 역량이 또는 전공 적합성이 부합되는 보고서 활동을 뭐 7개나 했잖아요. 그건 대단한 가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공부하는 것 중에 매년 아이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건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 성취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던 거야? 이것을 끄집어내는 그리고 그것들을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지금은 내가 3점 몇 등급이지만 대학교 가면 1.1등급은 딸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자소서로 만들어 준다면 좋겠어요. 혹시 그 학부모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답을 썼잖아요. 문장이 너무 매끄럽다고. 그런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성취를 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성취가 그죠? 그렇게 했지만 내 노력이 못 미쳐서 아니면 내 노력이 못 미친 거죠. 결국은 1.1등급, 1.0등급을 못 딴 것은 내 노력이 못 미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그 정도 성취여도 대단한 성취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했던 대학은 또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더 도전을 해보시려면 자소서를 조금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100% 드러난 그것은 자소서로서의 가치, 자소서로서의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학생이 안 쓴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만큼 문장이 너무 매끄러워요. 그렇다고 문장을 일부러 후지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종합해보고 또 이 나중에 기억된 거를 더 짚어보면 결국은 자소서를 지금도 완벽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완벽하니까 매끄럽다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이 더 드러난 100% 아이의 역량을 아이의 속마음까지 끄집어낸 그거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소서가 완성되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다 완성됐으면 또 그 학부모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학부모님 또 보내주세요. 기억이 나중에 났는데 어쨌든 원포인트 레슨은 몇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사실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역량이 사실은 성적보다 아이들을 대화 나누다 보면 성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재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요. 또 원체 그거를 발휘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은 뭐 이 어머니하고의 그동안 대화나 또 이렇게 성취한 거 보면 저는 성취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고 다만 그 성취가 그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던 것들을 근데 대학교 가면 1.1등급으로 할 수 있는 애인데? 라고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라도 그걸로 인해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좋은 대학 가려면 그걸로는 너무 매끄럽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중에 얘기했던 그 역사학과 이번에 재수한다는 그 학생은 적어도 자소서가 오히려 학생부를 이겨먹을 수 있는 자소서다 인 것이지 그거가 합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소서를 그렇게 각각의 역량이 드러나게 그렇게 잘 쓴 학생부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오래간만에 봤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그 아이의 어떤 그 고쳤던 과정들을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에게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냐고 뭐가 어떻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때도 아마 자소서를 한번 보내왔었나? 근데 너무 엉성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너 지금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 그 자료 그 책 갖고 있지? 그거 있는 거 거기에 나오는 자소서를 그냥 읽어만 봐. 읽어만 보고 그때 써. 그러니까 확 달라진 학생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도 또 뭐라 그랬죠. 야, 이게 너무 자기적이잖아. 그리고 그거가 네 수업 시간에 일어난 걸로 아냐? 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굳이 무슨 활동을 굳이 끄집어와? 근데 자기는 이제 더 내세우고 싶어서 이걸 끄집어오죠. 중요한 건 수업 시간이고 그 수업에서 일어났던 것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게 몇 번 고치고 나니까 정말로 괜찮은 그런 학생부가 와서 반갑기도 하고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소서랑 비교가 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 학생이 명문대 그 책이 없다 그래요. 그 학교 선생님한테 뺏겼대요. 한데 옆에 있었으면 줘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또 뭐 책을 또 사보라고 하면 제가 꼭 책장사 같기도 하고 또 그 뭐라고 하죠? 또 책 사려고 하면 돈 뭐 얼마 35,000원인가? 33,000원 들어간다고 또 고민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에게 시켜가지고 당장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돈 아낄 건 아니지만 그 학생도 아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루 이틀 고민하면 지 손해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보내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학생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학부모님도 분명히 명문대 그 책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책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이가 많은 성취를 이뤄냈고 너무 기특해 보인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줄 것은 결국 확신이거든요. 엄마가 실망하지 말고, 제 말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소서까지도 완성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